안녕. 여러분, 아무튼 쌤들 과제 올리세요.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몇 명밖에 안 올려가지고 정진이랑 하람이 올리세요. 우리 이거 볼게요. 넘기세요. 이쪽은 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시에서 출제 요소는 정서, 태도, 의미, 기능, 정태, 의기 정도가 나온다 해서 봤었고요. 그다음에 각각 시 읽을 때는 제목부터 보고 시적 화자 찾고 그다음에 시적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이 시적 화자의 정서랑 태도를 찾는다. 근데 만약에 화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상을 찾는다. 대상 중심의 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 이런 것들. 하지만 결국엔 통하는 거니까 제목 보고 화자나 대상 찾고 그들의 정서, 태도 그리고 상황 찾는 게 결국은 일치한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쪽에 보면은 3CO에 배웠는데요. 요거 되게 중요해서 별표해 놓으세요. 요거는 애들이 맨날 그래 그렇지 하고 까먹어.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은 다 까먹어.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시어인가? 부정적인 시어인가?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까 3CO 서술어, 수식어, 상황 요렇게 세 개를 파악하면은 어떠한 시어라도 그 시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뭐뭐를 향해 가는 거랑 뭐뭐로부터 도망치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서술어, 수식어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맥락으로 이렇게 보기에서 보기 보면은 보기부터 먼저 봐라. 보기가 나온다. 거의 대부분 보기가 나오고 보기가 나오면 먼저 보기부터 본 다음에 이게 힌트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쵸? 다 풀려있죠? 넘어갈게요. 개념 6, 시적 화자예요. 시적 화자. 여기부터가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적 화자. 그치? 여기부터 안 했지? 서정적 자아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시적 화자는 다 우리도 다 지금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 시적 화자 대부분 사람이라서 감정을 느끼는 서정적인 자아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남자야. 근데 내가 여자처럼 빙의해서 시를 썼어. 그래서 님이 너무 가셔서 슬퍼요 유유 이렇게 썼어. 그럼 나는 남자인데 화자는 여자야. 작가랑 시인이랑 이 화자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거는 시인이 그러니까 즉 작가가 화자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때도 있어. 간혹 가다가 그냥 내 이야기 너무 쓰고 싶어서 내 이야기를 담은 시를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그치만 아닌 경우도 많다. 하람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볼펜만 만지작거리고 시적 화자랑 작가 시인이랑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데 거의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적 화자가 하는 일 볼게요. 시적 상황을 묘사해준다. 하나봐. 몇 쪽 피고 있어? 우리 5쪽 보고 있는데? 그래요? 6쪽. 개념 6. 왼쪽. 거기 보고 왼쪽 거 아니야 우리? 오른쪽에. 아 그래? 내게 잘못됐나? 뭐지? 내게 잘못됐나? 그래? 미안. 미안. 그래서 시적 상황을 묘사해준다. 그리고 상황이나 대상의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대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 내면 세계라는 거는 시인의 내면 세계는 시인이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시대 사람이고 난 독립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빨리 우리 탈출해야 돼, 빨리 독립해야 돼 라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투영돼서 시에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시적 화자의 정서랑 시인의 정서랑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과 화자가 같진 않지만 그들의 정서나 그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심화박스. 중요해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 요 명칭, 요거 그대로 기억해두세요. 표면이 뭐야 얘들아? 겉으로 드러난 거. 안녕.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는 시에서 화자야, 나 화자야 라는 게 딱 드러난다는 거야. 그게 뭐로 드러나냐? 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요. 나는 그럴 거야.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라는 식으로 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이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데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도 있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도 있어요. 나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있으면은 표면에 드러난 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7번 시적 대상. 이거 아까 전에 화자가 중심일 수 있지만 대상이 중심일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이때는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의 볼게요.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인물일 수도 있고 자연물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면은 나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시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간혹가다 시적 화자가 누구누구야, 아희야, 갈매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 누군가를 부를 때 그때 그 갈매기라든지 그때 그 아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대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시마다. 개념 8 볼게요. 시적 상황. 시적 상황은요. 진짜 상황이야. 시에서 나타난 상황이에요. 상황. 여기에는 어떤 화자의 처지도 되고요. 분위기도 되고 정황도 되는데 구분되어 있어요.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 얘들아 근데 내적 상황, 외적 상황에서 대부분이 사실 내적 상황이야. 왜냐면 시 속에서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시에서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시에서 전쟁 터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내적 상황이고 외적 상황은 뭐 그때 시에 반영된 사회적 상황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분에 대해서 막 이걸 하나하나 다 구분해야 돼 요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어차피 내적 상황만 거의 나옵니다. 시적 상황 그냥 내적 상황으로 알고 있어도 돼요. 외적 상황은 사실 시대적 상황이라고 많이 나와요. 하기 전에 상황 집합 볼까요? 인과의 사랑,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이별, 대상의 부재, 대상이 없어서 나 너무 외로워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뭔가 관찰하는 거 우리 관조적 태도 할 때 또 배울 건데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는 관조라고도 해요. 관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너무 절망스러운 현실, 이 더러운 세상, 부조리한 현실 이런 건 보통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이 정도. 그 다음에 개념 9 봅시다. 정서예요. 정서는요. 우리가 시를 볼 때 내가 보기에 긍정적인 거다 하면 동그라미 해주고 부정적인 거다 하면 세모 표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혹가다 동그라미 세모 왜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문제로 나오면은 헷갈려. 순간 헷갈려. 이 시어가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헷갈려.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표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 보면은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들이다. 그냥 감정, 기분 이런 거구나. 좋은 감정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쁨, 희망, 소망, 존경 이런 것들입니다. 나쁜 정서, 부정적인 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슬픔, 절망, 한, 체념, 갈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기출속 여기는 선지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가서 10번 어조는 다른 말로 말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녕. 간혹 뭐뭐 하겠소서,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요렇게 말하는 어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성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뭐 해라, 나 이렇게 하리라,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우렁차게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명령형으로 말하는 어조 이런 것도 남성적 어조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서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거 다소 약간 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선생님 지금 남녀 차별하는 건가요? 이렇게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근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대를 살짝 좀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라면 응당 이렇게 말했었다, 남성이라면 주로 이렇게 말했었다 하는 게 정해져 있었다. 특히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조의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정서, 태도를 알 수 있다.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조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청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없으면 독백체예요. 즉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 독백체는 혼잣말. 대화체는 뭔가 대화하는 말인데 말을 건네는 어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지로 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화박스 표시 좀 해볼게요. 심화박스에 독백체, 대화체 나와 있죠? 거기에서 독백체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거, 대화체는 대화하는 것도 되지만 말을 건네는 어투, 여기다가 좀 별표하고 표시를 해둡시다. 이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아히야, 가자스라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뭐 어디 농사하러 가자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이게 다 말을 건네는 어투잖아요. 근데 아히가 등장을 안 했으니까 이거 독백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을 건넸다, 누군가를 불렀다 하면은 이거 대화체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조 파악하는 방법. 하기 전에 왼쪽에 잠깐 다시 어조 유형 우리 2번부터 봐야 되죠?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라 뭐 어린이, 어른, 남성, 여성, 지식인, 노동자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정서에 따라서 분노적인 어조, 희망적인 어조 이런 것들. 이거는 그거마다 그 느낌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한다든지 청유한다든지 명령형이면 뭐뭐 해라로 될 거고 정진아. 청유하면 뭐로 끝날까? 뭐뭐 하자로 끝나요. 명령은 뭐뭐 해라, 청유는 뭐뭐 하자 이렇게 써줍시다. 즉 여러분들 약간 민감한 사람은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뭐뭐 해라, 뭐뭐 하자, 명령이면 뭐뭐 해라래, 뭐뭐 하라, 뭐뭐 하자. 그리고 아까 막 여성적인 거 뭐뭐 하소서 그리고 남성이면은 뭐뭐 하리라 요런 어조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요런 거 다 뭐라고요? 합쳐서? 뭐라고 했지? 아니? 모르 아무도 종결어미라고 해요. 종결어미. 어미는 알잖아요. 우리 문법 시간 했잖아. 그 서술어에서 활용이 되는 부분. 가호, 가니, 가서, 가지만, 가자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부분에서 활용이 자꾸 되는 부분. 그게 종결어미예요. 끝이 나지만 활용은 돼. 그게 종결어미인데 그 종결어미를 통해서 어조가 드러나요. 그래서 어조를 파악할 때는 종결어미를 보면 돼. 사실 끝에 나와 있는 종결어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어조예요 사실. 그래서 어조의 유형이 쭉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거는 종결어미를 보면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어조 파악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여성적인 어조는 아까 말했듯이 종결어미가 부드럽고 유연해서 뭐뭐이에요, 뭐뭐입니다, 뭐뭐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끝나고 주로 뭔가 한이 많고, 여성은 뭔가 되게 슬퍼, 좀 한이 많고. 그 다음에 남성적인 어조는 강해요. 뭔가 독립투사할 것 같아. 되게 강해. 그래서 뭐뭐 가라, 하리라, 나가리라, 희망차고 뭔가 의지, 단정적이고 명령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어조는 순수해요. 뭐뭐 할까요? 뭐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어조는 나오겠죠. 문체는 경어체, 의어체, 사투리, 비속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그냥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사투리가 향토감, 친근감 느끼게 한다는 거, 비속어를 쓰면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대화하면서 다들 아니까요. 의고체 이런 거는 예스러운 표현이나 문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종결함이 평서형이면은 주로 성찰, 관조, 구도라는 건데 관조는 아까 말했듯이 관찰 같은 거다 얘기했었죠. 뭐 명령형은 의지, 단호, 청유형은 의지, 권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늘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막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정서는 우리 3시옷으로 파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런 명령형이라는 어미가 있구나, 청유형이라는 어미가 있구나, 요런 어조도 있구나, 요 정도 보세요. 음은 노란 양말. 얘들아 이거 뭐야? 문법을 공부했다. 울림소리. 그렇지, 울림소리야. 울림소리는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야, 피카츄터 이거 뭐야? 피카츄터 이거 뭐야? 침 튀기는 소리잖아. 완전 거센 소리. 거센 소리. 거센 소리. 울림소리는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이지만 피카츄터 요런 애들 거센 소리는 강한 거친 느낌이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있는데요. 양성모음은 이런 거야. 이건 문법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선생님이 바다에서 수영장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점프했어요. 다이빙. 퐁당일까요? 풍덩일까요? 퐁당. 고마워. 퐁당이면은 가벼운 소리예요. 그리고 붕덩 하면은 약간 무거운 소리. 그러니까 얘들아 약간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떨어지면 퐁당 소리 나지 붕덩 소리 나지 않잖아. 근데 이따만한 바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붕덩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퐁당 했을 때 이 오랑 아 이게 바로 가벼운 소리. 그래서 양성모음이라고 합니다. 밝고 가벼운 소리. 풍덩은 우랑 풍당, 풍덩, 덩인데 풍덩. 요 두 개는 무거운 소리, 어두운 소리. 어둡다라는 말도 그래. 어둡다. 어둡다라는 것도 어두움, 어우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 우리 고전 문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 지켰어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 그래서 양성모음을 쓴 데는 무조건 양성모음만 썼었어. 홍당처럼, 깡총 이런 것처럼. 그리고 껑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뭐 또 그렇지는 않죠.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우리 고전 문법을 할 때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거야. 심해도, 태도. 어조가 종결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였다면 태도는 어조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어져 있어요, 결국엔. 그럼 결국엔 종결어미를 결국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 그래야 어조를 파악하고 그래야 태도를 파악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기출속 볼까요? 기출속은 그냥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의 왼쪽 부분을 보면은 서리적 표현을 뭐 언어 유희를 통해, 도속어를 통해 이런 것들 항상 어조를 통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부정적인 현실이라든지 뭐 불우한 처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서리적 표현, 토속어 이런 어조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연관성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면은 태도의 집합이라 해서 태도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되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넘겨보시면은 많아요. 20번까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외워야 되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 요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탄은 예찬. 예찬은 약간 칭송하는 거, 칭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적으로 여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시 같이 볼게요. 한용운의 찬송. 님이여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뭐 님이여 사랑이여 첫걸음이여 사랑을 받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감탄하고 칭찬하고 뭔가 신적으로 보고 있는 뭐뭐이여 하면 대부분 약간 좀 이런 어조를 통해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성은 아시죠 여러분? 잘못하면 반성하는 거, 돌이켜보는 거. 연탄한장 같은 거는 오른쪽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시예요. 그 다음에 3번 성찰. 비슷한 말이에요. 반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신용이 동해바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시들은 많이 나오는, 기출에 많이 나오는 시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4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죠? 관조는 관찰이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시 한번 볼게요. 가난이야 항상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상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어느 가시던 볼속 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오. 청태라도 자우리 길일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의 어떤 여기서 나온 대상은 우리들인 것 같아. 우리들에 대한 내용. 우리들이 뭐 마음씨다 가릴 수 있으려. 우리는 무시 묻혔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또한 가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황 자체는 무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화자가 나타나서 행동을 하지를 않고 설명만 자꾸 하고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은 어떻습니다. 요 칠판은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저렇게 생겼네요. 요런 것들 있잖아. 이게 다 관찰이죠. 관조고요. 달과는 인생무상이라고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무상.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약간 부처나 스님?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다 깨달았어. 약간 친구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다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쓸모없는 일이구나. 명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별로 쓸모없는 일이구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게 쓸모없는 일이구나. 어느 곳에서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난 다 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달관이에요. 인생무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이라는 게 어떤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 세상을 벗어난 발달한 시병이다. 주로 이런 달과는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무상이 많이 나오거든, 고전시가에서. 6번 담담함. 담담한 거겠지, 당연히. 차분하고 평온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은. 7번 구도인데요. 요게 이제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한다. 달관이랑 살짝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좀 구분짓기보다는 그냥 요거 구도라는 거는 뭔가 깨달음이구나. 어떤 종교. 불교가 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이것도 고전시가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구도라는 것이 종교적 깨달음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오른쪽 보면은 뭐 무상한 열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불교적 용어예요. 그런 거 깨닫는 거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많이 깨달으면 뭐 무상한 열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내용서 볼게요. 차가운 웃음. 한자 보세요. 찰, 웃을 속. 차가운 웃음이에요. 비우는 겁니다. 푹 비우는 거. 넘어갈게요. 9번. 안타까워. 요 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시를 쓴 분은 아마 등장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요 시를 쓴 분은 큰일 날 사람이니까 좀 많이 논란 있는 분이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뉴스 나오겠네. 자, 다음에 10번 그리움. 그리움은 누군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겠지. 내 소식 놓친 알까? 뭐 받는구나.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빨리빨리 우리 모르는 것들만 쓱쓱 볼게요. 11번 자조 별표되어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많이 모르는 건데 자기 자신 비웃는 거야. 냉소랑 구분하세요. 냉소는 그냥 차가운 웃음, 비웃음이야. 반면에 자조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야. 다른 사람 아니고 나 자신. 그래서 나란 녀석 뭐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우스워라 라고 나와 있죠. 거기 옆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조입니다. 12번 단호한 것, 어떤 결심이나 엄격한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의역사 교목 나와 있는데 흔들진 못해라, 뉘우침 아니라, 뭐하지 말아라처럼 이런 명령적인 어조에서 주로 등장을 하겠죠. 단호한 태도가. 13번 긍정적인 삶의 자세. 이거는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요소죠. 14번 대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거는 주로 한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너 이런 점이 아주 나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를 아랑곳 하지 않고 늙은 호랑이 혼자서 이 농사를 갈고 닦고 했대. 그랬는데 이 참새가 밭의 벼를 다 이렇게 쪼아 먹었나 봐. 그래서 이 참새 이 녀석 우리 늙은 호랑이가 열심히 한 거를 다 먹어버리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새가 대상이 되는 거겠죠? 참새가 비판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진짜 참새를 욕하는 게 아니지. 시로만 보면은 참새를 욕하는 거지만 이것도 약간 상징이겠죠? 예를 들면은 과거로 치면은 탐관오리라든지 아주 뭔가 좀 잘못된 정치인이라든지 이 말도 약간 지금 되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지금 시기에 뭘 말을 못하겠네.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그래서 어떤 잘못한 누군가를 말할 수도 있다. 15번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대결. 부정적인 세계라는 거는 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나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껍데기가 무언가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세계일 텐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이 시적 상황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부정적인 세계가 되겠죠. 4월만 남고 나머지 다른 다 가라는 거니까 1, 2, 3, 5, 6, 7, 8, 9, 12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라에서 백조까지 요거 그냥 좀 써둘까요? 한라에서 백조까지 뭐냐면 요거랑 지금 상관없는 내용인데 얘들 한라산 어딨어? 백두산 어딨어? 여기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뭐야 이게? 우리 한반도 전체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반도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그래서 대유법이라고 해서 비유법 중에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비유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뒤에서 할 거지만 나온 김에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한반도구나 이런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그런 비유법이구나 대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극복. 이거는 현실이 우선 부정적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15번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17번 회고. 지난 일을 생각하는 거, 되돌아보는 거. 회고록?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회고는 내가 지난날에 어떠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때 좋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냥 돌이켜 생각하는 거라서. 18번 삶에 대한 고뇌인데요. 이거 내적 갈등이잖아요. 근데 내적 갈등이 뭐냐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건 외적 갈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시에서보다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마음속 갈등이고 이루랑 내가 각자 마음속으로 다툴 수 있어? 서로 텔레파시가 엄청 통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이거 왜 저래? 이거 쌤 왜 저래? 이러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다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은 직접 드러나야 돼. 막 치고받고 몸으로 싸울 수도 있고 언변으로 통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혼잣말로 너 누구야? 난 누군데?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2명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즉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음속 갈등이라 하는 나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 나 금총고 갈까? 운종고 갈까? 나 문선재로 갈까? 나 어디 나 뭐 하지? 나 커서 간호사 할까? 나 가수 할까? 나 뭐 하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들 요런 것들은 다 내적 갈등이 되는 거고요. 외적 갈등은 진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고뇌는 내적 갈등이 왜냐면 고뇌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니까 나 내 인생 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요런 것들 다 갈등이에요. 2가지 중에서 고민하는 거 아니고 뭘 선택할지 나 아이스크림 먹을까? 과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반성, 불안, 걱정, 미련 요런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흔들리는 것들 다 갈등을 할 수 있어. 나 지금 오늘 제육 먹을까? 불고기 먹을까? 그러니까 요런 갈등. 요것도 내적 갈등일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 많이 흔들려. 어떡하지? 이런 것도 다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것이 팔곡은 잠깐 볼게요.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줘버리겠고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강과 호수는 자연을 뜻합니다. 즉 강호라는 말이 부분인데 전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 상징하고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줘버리겠대. 즉 자연에서 놀자고 했더니 그러면 나 임금님 모셔야 되는데 임금님을 또 이렇게 배신하는 꼴이 벌이네. 근데 임금님을 섬기자 하니 자연에서 너무 놀고 싶네.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하는 게 고민, 삶에 대한 고뇌, 갈등이죠. 근데 지금 우리로 치면 나 PC방 가고 싶은데 나 공부해야 된다. 오늘 학원 쌤이 오라 했는데 근데 또 학원을 가자니 게임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진짜 랭킹 꼭 이겨야 되는데 요런 갈등 정도 현대로 치면. 그 다음에 자연친화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건데 상충곡 보면은 뭐 녹양방초라든지 도화행화라든지 수풀, 물화일체 요런 것들 요 키워드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화행화 요런 것들 다 꽃 이름이에요. 복숭아꽃 요런 거, 백꽃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화 백꽃이고 뭐 도화 복숭아꽃이고 요런 것들입니다. 녹양방초가 풀은 풀이구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숙제로 풀어주세요. 보기를 보고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길 바라요. 우리 보기만 같이 볼까? 보기는요, 고향을 2번 보기 잠깐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 문제죠. 마지막 문제에서 그 보기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동그라미.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심 입줄. 고향 동그라미. 그러면 고향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거니까 그럼 따뜻하고 뭔가 온화한 현실이 되겠죠? 현실도 아니다. 현실과 대비되는 거니까 그냥 온화한 어떤 따뜻한 곳 정도가 되겠네. 고향. 그럼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하고 시를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아직 안 왔나요? 아셨네? 여러분 왜 늦었어요? (12번) 시상입니다.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상 전개 방식이 중요해요. 13번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즉 아까 시상이라는 거는 시를 지을 때 나 시 어떻게 지을까? 나 시 우선은 뭐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어볼까? 나 어떤 생각을 넣어볼까? 이 시에다가 요런 게 시상이라면 이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가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달라지는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반드시 차이점을 자랑해야 합니다. 차이점이라고 적어주세요. 차이점은요 어디서든 다 중요해요. 우리 국어에서 뭐뭐와 달리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약간 문제 요소잖아요. 독서에서 했던 것처럼 문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시간, 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공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 화자의 기분 혹은 정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말투가 달라지는 건 또 태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지? 결국엔 어조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시상 전개 방식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빠른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빨리 끝내야 또 교재 나가잖아요. 교재 샀는데 한 번도 안 펴보고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14번은 시간적 전개 방식인데 요게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시간의 흐름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번 시간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용어, 말, 단어, 어휘 여러분들이 몰랐던 단어를 하나 알려줬어요. 뭐였지? 얘들아 독서에서 나왔었잖아. 저번 시간에 시간의 흐름이랑 같은 말 통시여죠. 통시적이다 이런 거. 통시. 왜 기억을 못하세요? 통시입니다. 독서할 때 했었죠. 국어 문학에서는 통시라는 말이 잘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어휘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1번 볼게요. 순행적 구성. 순행. 순행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어디서 들었어? 동화. 순행 동화. 역행 동화는 반대다. 그래서 순행 동화는 요런 화살표. 역행은 요런 화살표 우리 그렸었어.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 혹은 미래로 오는 거. 이런 게 시간의 흐름이겠죠? 역행은 반대겠지. 현재나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순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런 순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 점심, 밤, 새벽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 광야 볼게요. 까마득한 날 요거는 세상이 처음 딱 열리는 날이래. 그러니까 과거네. 지금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현재네. 천구의 뒤, 이건 한참 나중의라는 거니까 미래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1년 과거, 2년 현재, 3년 미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쓰셨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아침, 점심, 밤, 저녁은요. 어스름, 가을, 저녁, 어스름 요거는 저녁이 될 거고 붉게 해 넘어가고 황혼이라는 것이 함께 밤이 왔대. 저녁이지. 해가 딱 넘어가고 붉은 해, 태양 딱 넘어가는 해질녘 그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긴 밤, 이 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밤이죠.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녁, 밤으로 이어진다. 다음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요거는 계절이죠. 계절적 흐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오른쪽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 별표해주세요. 여러분들 별표는 3, 4개 아니나 그냥 100개 곱하기 100 너무 중요해. 어디서 중요하냐면 현대시는 아니고 고전시가에서 중요해요. 동풍 바람입니다. 이화 꽃이에요. 도화 꽃이에요. 행화 꽃이에요. 땡땡화 하면은 꽃입니다. 꽃화입니다. 물론 이제 뭐 복숭아 꽃이냐 이 백꽃이냐 뭐 이런 차이 정도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요 복숭아꽃, 백꽃 요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꽃이구나, 꽃이면 다 봄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칠로 풀은 어떤 풀? 삼춘하류 어떤 계곡? 그러니까 요런 뭔가 춘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화 요런 것들 나오면요 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봄 밑에 춘이라고 적어주세요. 춘하추동은 알지 얘들아? 요거는 모르면은 안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큰일 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오늘 꼭 적어놓으세요. 요거 모르면은 시 못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추나 추동이라고 해서 뭐 땡땡 추운이 왔다, 뭐뭐 하가 왔다, 뭐뭐 추가 왔다, 뭐뭐 동이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기억해주세요. 여름 녹음이나 꾀꼬리라고 하는데요. 녹음 이런 거는 풀 정도가 될 거고 가을 기러기 낙엽 단풍 추풍 설인데 여러분 추풍이라 하면은 추가 아까 뭐라고? 가을. 그럼 풍은 뭐라고? 가을 바람이야. 겨울 백설. 백설은 하얀 눈이겠지. 눈 이런 것도 정도가 될 겁니다. 밑에 심화 박스 볼게요. 계절적 이미지와 조응하는 시의 분위기와 사이 정서. 봄? 노래는 대부분 약간 봄이었어요. 약간 좀 희망차고 뭔가 설레고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가을 좀 쓸쓸하고 외롭고 가을 타나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겨울은 뭔가 외롭고 보통 이렇게 해서 주로 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화우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이화는 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화우 흩뿌릴 때 제 울며 자꾸 이별하니 이화우니까 그럼 봄에 우는 비지. 봄에 막 비 올 때 꽃이랑 비랑 막 같이 막 내릴 때 그때 이별했나봐. 봄에 이렇게 이별을 하냐? 그래가지고 추풍낙엽은 가을 바람이 흔들리는 요 낙엽이 막 쌩 요런 장면 생각하면 돼요. 바람 막 휘날리고 있을 때 요럴 때 생각하면 되는데 요럴 때 외로워가지고 혹시 너도 나 생각하니? 나 외로워. 내 꿈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적 이미지가 나오니까 위에 그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순환적 질서? 순환적인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였잖아. 즉 계절의 흐름,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는 방식이다. 때 자연의 순환적 질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다시 피는 꽃 여기 밑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걸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핀다.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낸다. 영원히 아름답게 있는 것은 없다. 다 지고 다시 또 피고 다시 지고 또 다시 핀다. 약간 이런 순환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좀 위주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절대 안 변하잖아.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물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에서. 특히 고전시가 이런 데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2번 역순행적 구성. 지금까지 한 게 순행적이었잖아요. 시간의 흐름. 역순행적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요. OX 한번 해볼까요? 기억할 만한 지나침. 여기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지 OX 표시해주세요. 봤니? 했어요? 했어? 됐어? 너무 빨라? 됐니? 얘들아? 우리 되었다, 깜깜했다, 변해갔다, 보였다, 있었다. 여기 집중적으로 보세요. 옷, 했, 갓, 왓, 엿, 있었다. 고통스러웠다, 섰다, 못, 했다, 되었다. 다 뭐야? 과거야. 근데 마지막에 법은 는다, 안 는다, 는이 뭐예요? 현재야. 뭐뭐 하면은 과거예요. 뭐뭐는 하면은 현재예요. 그런데 원래 과거형으로 썼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바뀌었네? 요게 현재 시점에서 과거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현재에서 잠깐 과거로 다시 넘어갔던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시간의 역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X 맞아. XX. 그 다음 2번 과거 현재 상황 간의 유사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O 맞습니다. O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X, 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시간의 역전을 밑줄 칠까요? 이게 우리가 방금 말했던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건데, 근데 뭐 여기서는 미래지향적 태도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과거 회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밑에 보면요, 역전이라는 것은 거꾸로 회전한다는 것, 즉 시간의 역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 역순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장 전개 방식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구나. 순행적인 거. 반면에 반대로 흐르는 거, 시간의 반대로 가는 거, 그게 역순행이구나.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OX 문제를 풀었니 못 풀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넘어가서요. 15번의 공간적 전개 방식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내용 끝났어요. 공간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시 속에 여러 개의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이 변화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1번에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읽어볼까?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어쩌고 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어디 마을 어부에서 몰려있었다. 그들은 어쩌고 했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산마루에 모두 서 있었다. 그들은 어쩌고 했다. 온양에서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즉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 서울 요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자가 직접 이 공간을 거쳐서 직접 이동해서 이 공간이 이 시에서 바뀌는 거야. 달라진 거야. 사실 주제는 그래서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주제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두 번째는 화자는 이동을 하지 않는데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예요. 기출수 위에 잠깐 볼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여기 부분이 2번입니다. 시선의 이동입니다. 우선은 전개 방식 효과부터 볼게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대상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기 멀리 있는 것보다 갑자기 가까운 거 봤어.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거의 대상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에 대한 대상의 묘사가 있겠지.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그 효과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대상의 나열. 그냥 대상 막 나열하지만 사실은 화자가 보고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을 계속 나열하는 경우에요. 노을, 시선이 노을로 갔다가 전신주로 갔다가 고가선으로 갔다가 밤으로 갔다가 불현으로 갔다가 목장이 깃발로 갔다가 용감나무로 갔다가 들길로 갔다가 이렇게 시선이 이동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자, 오른쪽 볼게요. 근경과 원경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이라는 말은 즉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채은이를 보고 있는 거랑 저기 있는 저 배드민턴 채를 보고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멀어? 배드민턴 채가 더 멀잖아. 그런데 반면에 내가 저 배드민턴 채를 보고 있는 거랑 저쪽에 시계 보고 있는 거랑 또 그걸로 비교하면은 얘가 더 가까운 쪽에 속해요. 이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비교했을 때는 얘가 먼 게 되지만 쟤네들 비교했을 때는 또 얘가 가까운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시 같이 보면서 볼게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부르가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들어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꾀꼬리는 옆에 혼자다라 물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토끼도 수놈이라 토끼는 어쩌고 저쩌고 아얀이 가득 차있는 산봉우리야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들길이랑 산봉우리가 제일 그럼 끝으로 나왔는데 들길이랑 산봉우리 중에서 뭐가 더 나랑 가까울까? 들길이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에서 멀어서 보는 거. 이게 근경에서 원경이에요. 가까운 거에서 먼 거 보는 거예요. 근경은 가까운 거, 원경은 멀리 있는 거를 뜻합니다. 반대야. 3번은 반대야. 원경에서 근경으로야. 즉 멀리 있는 거에서 가까운 거 보는 거예요.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입진사이길 저 모래숲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마을, 갱숙 같은 마을. 해가 지면 집집마다 공방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그 외딴 집의 창문이 모가빛입니다. 마을을 봤고 그 마을에는 여러 가지 집들을 봤고 그 집에서 후미진 외딴 집을 봤고요. 넘어가면요. 거기에 외딴 집 노인이 있대. 그러면은 외딴 집을 보고 그 외딴 집 노인까지 보고 완전 멀리 큰 거 마을부터 점점 좁혀서 노인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 거예요. 사람아 다 썼어? 못 쓴 거 있어? 원경에서 근경으로. 뭐지? 어떤 거? 어떤 거야? 원경에서 근경 아니야? 원경에서 근경으로 아니야? 마을이랑 노인 써있는 거 맞죠? 아니? 맞냐고. 사람이 물어보잖아. 맞냐고. 그 다음에 16번 대립적 전개 방식입니다. 이거 대립적이라는 게 뭔가 대조, 대비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립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도 대립될 수 있는 거고 밝은 거, 어두운 것도 대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상반된 이미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효과 볼까요? 대립되는 두 대상의 의미, 이미지, 태도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부각되는 효과.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뭐 이상과 현실의 괴를 드러낸다.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주제를 표출한다.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예로 볼게요. 얘들아. 긍정적인 거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부정적인 거 세모 표시하라고 했죠. 미리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얘들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알려면 3숏을 보라고 했어. 플라스틱 물건에 대한 수식어는 뭐예요? 버리는. 내다 버리는,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 부정적이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다잖아. 내가 너무 끔찍해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니까 또한 요 서술을 통해서도 얘가 부정적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오고 싶다. 찾아오고 싶은 거니까 서술어를 확인하면 털보네 대장간은 긍정적인 게 돼버리고, 이 털보네 대장간은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라진 거니까 현대 아파트는 반대로 부정적인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대. 얘들아, 바꾸고 싶은 거면은 긍정적인 거지.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면은 나 뭐 핸드폰 아이폰 6인데 아이폰 7로 바꾸고 싶어 하면 아이폰 6이 부정적인 거, 아이폰 7이 긍정적이 되는 거겠지? 그런 것처럼 그런 서술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꼬부랑 호미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호미가 되고 싶대잖아. 되고 싶은 거니까 긍정적인 거지. 근데 요 밑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걸려있을 때부터 수식어랑 서술어가 나락으로 떨어진대잖아. 똥덩이. 완전 부정적이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 긍정적인 것에 대한 지향이 되겠죠. 요거 지향, 지양 헷갈리면 안 돼. 지향은 좋은 거고 지양은 나쁜 거야. 지향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지양은 내가 이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다음 수미상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수미상관은 머리랑 꼬리가 상관,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는 건데요. 이 시상전개 방식 효과 보면요,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반복되냐는 거냐면 1년 똑같은 걸 썼어. 그 다음에 2년 다른 거, 3년 다른 거 쓰다가 4년 돼서 마지막 줄이라서 또 1년이랑 유사하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똑같은 걸 쓴 거니까 요 두 개가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구절이 반복되었다, 요 연이 반복되었다로 볼 수 있어서 여기 효과에서 말하는 반복되기 때문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미상관이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냥 반복되는 것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강조된다. 앞에서 보여주고 뒤에서 한 번 더 보여주므로 형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앞뒤가 똑같으면 안정적입니다. 운율감을 형성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조, 안정감, 운율감 우선 쓰시고요. 한쪽에다가 적어놓읍시다. 무엇이 반복되면요, 어떠한 것든 상관없어.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 연 자체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수미상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반복되든지 반복의 효과는 항상 운율감, 즉 운율감 비슷한 말, 리듬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제 강조, 어떤 내용 강조, 주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근데 요거는 당연한 거야. 나도 내가 설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면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야 기억을 하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운율감, 리듬감은 뭐냐면 우리가 문학 작품은 운문과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운문이 운율감을 말하는데요. 시 혹은 시가, 즉 노래예요. 요거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래를 가사 같은 걸 보면은 아파트를 얘기를 해요. 아파트 계속 반복하잖아. 그래서 그럼 하면은 뭔가 약간 좀 리듬감, 운율감 생기는 것 같은데 싶은 느낌. 그거가 운율감입니다. 그런 리듬감이 운율감이고요. 이게 시나 혹은 시가에서밖에 안 나타나. 운율감이나 리듬감은 당연하지. 산문은 그냥 글로만 적혀 있는 거니까요. 산문은 그냥 글만 쭉 적혀 있는 거라서 소설 같은 거, 뭐 소필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막 그냥 흔히 보는 책, 에세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산문이에요. 그래서 운문은 시, 산문은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운율감이라는 게 바로 시에서만 나타난다는 리듬감이다.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띄어서 읽으면서 리듬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기출수 첫, 연과 끝, 연이 대응시켜.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수미상관 방법으로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 수미상관의 말 너무 쉽지 않아? 쉽게 내려고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대응시켜. 요런 말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미상관이 뭔지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밑에 추천사. 요거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어쩌고저쩌고 향단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람이 필요해도 나를 그렇게 밀어다오 향단아 하고 또 끝나요. 그러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랑 나를 올려다오 향단아랑 유사하잖아요.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사하면 대응한다. 수미상관이다 정도로 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뭐가 이게 수미상관인가 아닌가 하는 애매한 것들은 보통 기출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기출에서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했으면 그건 수미상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수미상관 아니다 했으면 아니라고 봐야 돼. 이건 기출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유사한 거니까 유사하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18번 선경우정. 선 먼저 경치를 후 나중에 정 뜻에 즉 먼저 경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이 자연이 너무 좋고 이 산이 너무 아름답고 이 바다 너무 아름답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잔뜩 해요. 산이 출렁출렁거리고 산 출렁거리고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산이 풀이 막 초록초록하고 이렇다 라는 걸 먼저 딱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러지? 난 너무 속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기뻐. 내가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우리 임금님의 덕분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나중에 와야 돼요. 요게 바로 선경후정이고 기출서 보면은 외적 상황을 묘사해서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이거 아까 말했지만 시적 상황에서 아까 내적 상황, 외적 상황 있었잖아. 그거 외적 상황, 그 외적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시적 상황에서 외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회적 상황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시에서의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외적 상황은 이 시 안에 있는 이 화자가 겪고 있는 주변 내 외부 세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 세상, 자연물 이런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치를 묘사하고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가면서 이상적 세계의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외부 세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선경, 경치다. 경치. 그래서 들판이 적막하다 이거 보면요. 가을 햇볕 공기에 익은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그래서 위에서 1년에서는 눈부신
천지고 막 메뚜기도 없고 적막한 들판이 있고 햇빛 공기가 막 있고 이런 그냥 경치를 설명한 거고요. 그 밑에 이게 불길하다라는 것과 생명의 황금거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봤던 그 경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구나. 그냥 불길하다고 했으니까. 이 메뚜기가 없는 이 들판에 대해서, 이 적막한 들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불길하다고 보고 있는구나. 그럼 이게 이 사람의 정서가 되겠죠. 후정이 되겠죠. 성경 후정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 후정이라는 말도 시험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화자의 내부로 이동한다. 왜냐면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 있으면 이거는 내가 바깥에서 보고 있다는 뜻인데 내부로 이동한다는 건 내 마음속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9번 점층적 전개 방식. 점층입니다. 점층. 정진아, 잘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시를 전개해 나갈 때 전체적으로 혹은 시의 일부분에 점층의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시어나 시구의 의미, 화자의 정서가 점차적으로라는 말은 점이에요. 이게 점점 고조되어 있는 거. 점점 고조된다는 거.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웅장해지고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는 점강입니다. 헷갈리는 게 점점 강해지는 게 점층이라고 하는데 점점 약해지는 건 점강이에요. 그래서 점강이 오히려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예요. 얘가 점점 강해지는 거, 얘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점차 강조, 심화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조, 심화. 당연하지. 점점 하면서 마지막에 팡 터뜨려. 요런 점차적인 전개 방식이니까요. 자수라는 보면은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는 술을 넣는데요. 가슴속 아우성이 절로 가라앉고 어쩌고 술을 놓고 앉으면은 세상 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 참아낼 듯이 먼 극락정토 가는 길도 돌성쉽다. 처음에는 가슴속 아우성만 가라앉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낼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극락정토. 정말 이런 게 사실 극락정토 이런 게 좀 종교적 깨달음이 아닐까? 요런 것까지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점점 내가 많은 마음 편안해지는 감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20번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일어날 기, 받을 승, 변할 전, 맺을 결이라 해서 희상을 제시하고 이게 심화하고 승, 고조되고 절정에서 전환되는 게 전, 마무리하는 게 결. 고전시가에서 주로 나옵니다. 먼후 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요게 기이고요. 먼 훗날에 인을 만났을 때 잊었다고 할 거다. 기. 그 다음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은 나무라면이에요. 잊었노라. 요게 승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전. 마지막에 먼 훗날 그때 알고 보니 잊지 못했던 거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결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해서 4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 기승전결은. 그래야 아무래도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은 기승전결로 끝난다는 말은 결국엔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로 말하는 건데 얘들아 이렇게 잊었다고 했는데 사실 안 잊은 거였잖아. 이거 뭐야? 단어 맞아. 단어적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1. 근데 얘들아 이거 원우의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지? 나왔어요. 21번 어조 변화.
어조라는 거는 아까 했지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말투 정도가 어조라고 했는데 이 화자의 말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조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태도. 맞아. 어조는 태도에 영향을 주니까 어조의 변화에는 태도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종결어미만으로는 아니고 상황이랑 맥락도 봐야 돼요. 님의 침묵. 나의 님은 같습니다. 저거 같습니다. 나랑 같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터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좌절의 어조, 좌절의 태도.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뭐뭐 씁니다 하면은 좌절이에요? 요건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님이 갔대잖아. 뭔가 나를 날아갔대. 사라졌대. 이 사람이 사라졌대요. 눈 멀었대요. 슬픔에 터진대요. 요 상황 자체가 좌절인 태도인 거죠. 슬픔과 좌절의 태도. 이별 때문에. 그러나 세모 이런 접속어들 이런 것들이 보통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시상의 전환이다 아니면은 뭐 표지다 시상의 전환의 표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전환이 되면은 뭐 시상 전환된 건데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라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종결 어미는 똑같이 씁니다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정수박이 들이부었습니다. 만날 것을 믿습니다.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체가 갔다, 날아갔다, 사라졌다, 터진다 이런 것들은 슬픔의 어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믿는다 라는 말이라든지 보내지 않았다 라는 건 뭔가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라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된 거죠.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OX 문제가 정종 도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쉬워요. 그냥 하면서 들어. 너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특히 종진이랑 하람이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지금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마지막이잖아요. 꿈이 있니? 진로 찾았어? 못 찾았어요? 하람이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너희도 찾고 싶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봤으면 싶어요. 책도 많이 읽고. 왜냐면 물론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럴 시간이 없어. 진짜 눈 깜빡하고 나왔는데 고3이야. 근데 눈 깜빡했더니 나보고 과를 고르래. 나 대학 가야 된대. 어떡해. 나 지금 꿈도 없고 진로도 없는데 어떡해.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고등학교 되기 전이 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 공부를 아직 막 되게 급하게 해야 되는 당장 막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당장 중간고사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금 시기에 이런 방학 시기에 나의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나 진짜 공부하기 너무 싫다. 나 놀고 싶다. 얘네 노는데 나 놀면 되지 않을까? 하고 분위기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아니 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찾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있니? 있어요? 진로 찾고 있어? 아직 없어요? 있어요? 없어? 별로 생각해본 거 없어? 이래 없니? 없어? 여러분들 좀 찾았으면 좋겠어. 지금 학원에
보고 가느라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집 가서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말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러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기나 나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하면은 좋아요. 가끔씩 선생님 쉬는 날에는 막 그냥 카페 같은 데 가거나 독립서점 가서 혼자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요즘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일기를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쓰고 뭐 해가 지날 때마다 나에게 편지도 쓰고 해요. 나에게 하는 편지, 미래의 은빈이에게 막 이러면서 오글거릴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나를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어.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좋고 나중에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좋은 학교를 가는 것만큼 나랑 맞는 직업을 결국 선택하려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랑 맞는 거, 나랑 진짜 잘 맞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답을 맞출게요. 1번의 답은 5, 2번은 5, 3번은 5예요. 다 5입니다. 성경구정 햇살 피어 부득한 곳에 머물러 구름 이은 안에서 요런 구름이나 꽃봉오리나 햇살 요런 경치 얘기하다가 나중에 서러운 색에서 흰 바바를 쫓는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으로 구성되는 거. 행은 요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이거 이행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경에서 근경, 먼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답만 줄게요. 여러분 문법. 당분간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우선 한번 끝냈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 이제 끝났는데 새로운 거 나가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문법은 당분간은 요 문화 개념 우선적으로 하고요.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안 했니? 했니? 수행평가 어쩌고 되어 있는 것도 하셨어요? 요것도 하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암기하라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암기하니까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하시면은 채점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하시고요. 수행평가는 6번부터 하면 되죠.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아니야? 6번부터가 아니야? 제가 지금 두고 왔어? 그 특정과 친구과 보고 집에 가서 할게요. 했어 얘들아? 됐니? 맞아요, 6번. 6번에 3번이고 7번에 1번이야. 8번에 2번이고 9번에 4번이고 10번에 5번이에요. 했어요? 채점했니? 11번에 2번이고 12번에 5번이에요. 13번에 5번이고요. 14번에 3번입니다. 15번에 3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3번 5번입니다. 17, 18, 3, 5예요.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 2번, 22번에 3번. 답 쓰지 마세요. 서연이는 답 써도 돼. 가져가야 되니까. 가져가서. 23번은 3번, 23번에 2번, 24번에 4번, 25번에 1번, 26번에 5번, 27번에 4번, 28번에 1번, 29번에 4번, 30번에 3번,
31번에 4번. 32번에 5번. 안 풀었어? 여기를 33번에 5번. 34번에 3번. 35번에 3번입니다. 36번에 5번, 37번에 1번, 38번에 3번입니다. 여기까지. 얘들아, 숙제 안 해온 사람 진실 뒷거 없이다. 8문제. 몇몇 문제 안 했어? 했어요? 이게 다 했어? 사람아, 왜 안 했어? 너 저번에 오지도 않고 안 하고 다 됐어? 다 했어요? 얘네 다 했어? 네. 모르는 거 잠깐 몇 개만 질문 받고 물릴게요. 정진아, 질문 없어? 지금 집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6번부터 쭉 순서대로 36쪽에 없죠? 37쪽 38쪽 있어? 어떤 거? 25번. 25번 25번은 로마자 표기로 되어 있네요. 근데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사실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기역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우선은 기역의 가치는요. 티귿이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치 된 거니까 요거 뭐지? 구개음화. 그래서 구개음화 일어났고 땀바지도 땀을 봤다랑 이랑 더한 거야. 그래서 땀바지 분석해 보면은 땀이라는 명사랑 봤다의 밭이랑 요렇게 더해진 거예요. 요거 근데 설명했던 것 같아. 이가 조사도 있을 수 있고 정미사도 있을 수 있다. 부사 파생 정미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많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정미사예요. 조사가 아니야. 어쨌든 정미사는 조사는 다 형식 형태소죠. 왜냐면 앞에 바지라는 용언이 있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 얘는 명사. 이렇게 땀바지 되어 있어서 얘도 형식 형태에서 만나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지읒 된 겁니다. 구개음화 일어나서. 로마字표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같이 H가 치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영어 같은데 아시죠? 그래서 그겁니다. 위에도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CH, 치읓이라고. 그래서 1번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몇 번 했어? 다? 2번에서 틀렸어? 2번. 니은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니은은 잡다는 된소리 내기가 일어나는 거네요. 이거 잡다 로마자 표기 봐봐. DA거든? 위에 쌍디귿은 TT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는 DA야. 그래서 로마자 표기에 반영 안 돼 있어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나머지 괜찮아요?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근데 이루야 잘했다. 많이 맞았네. 8문제. 동그라미가 되네. 8문제 안 풀었다고? 8문제 안 풀었다. 8문제 풀어서 8문제 맞췄어? 8문제 안 풀어. 안 풀었다고? 괜찮아. 나머지 풀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맞았는데 14번이 14번? 14번. 1번도 3번부터 볼까요? 요거
보기에서 나오는 도식은요, 그냥 A가 B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C 앞에서, 이렇게 됐으면 C 뒤에서, 뭐 이런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는. 그래서 보면은 3번이 답이잖아요. 작년은 기역, 니은, 바둑이, 나무 더해져서 만나요로 바뀌니까 비음아 일어나겠지? 그래서 작년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요거는 기역은 C 앞에서, C의 영향을 받아서 C 앞에서 바뀌는 거. A가 작년이 되는데, 이거대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데 니은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요게 해당하니까 기억이 적절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거는 칼날이잖아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음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얘도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향을 주는 게 누구야? 앞에 있는 리을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영향 받은 거니까 뒤에 있는 게 바뀌는 거. 그러다 보니 니은이 해당하죠. 이거는 약간 순행 역행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순행 역행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순행, 니은, 역행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뭐 했어? 뭐가 헷갈렸어? 1번이랑 헷갈렸는데 1번. 1번은 니은. 응. 니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맨니? 이게 니은 첨가인가요? 맞아. 니은 첨가예요. 실질 형태소라서. 됐나요? 네. 그리고 요거 의문 변형에서 인접한 두 의문이 어느 한쪽으로 다른 의문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같은 소리를 받게 되는 현상이다. 이거 동화 얘기하는 거죠. 동화 얘기고 순행동화, 역행동화 얘기하는 거니까 넷닉은 니은 첨가니까요. 동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끝났고요. 여러분 과제 안 한 사람들은 해주세요. 과제 해주시고요. 채은이 틀렸어. 그 과제에서 문제 낸 거. 진짜요? 모음 2가 아니라 모음 니은 첨가는 모음 2랑 반모음 2. 근데 모음 2랑 모음 2나 라고 해가지고 요거 아니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과제 하시고, 숙제는 여기 프린트물에서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풀어오시고요. 모의고사 왜 안 내? 보고 결과. 얘들아 모의고사 왜 안 내? 사람아. 다 풀었지?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오 정답. 1일. 안녕. 숙제는 또 공지할게. 공지하게. 안녕. 들어오세요. 피곤해 보이네, 태연이가. 요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진짜? 왜? 왜 너네 다시 스터디 하는 거야? 네? 아니 그거